2차 함수 단원에 모의고사 기출로 나왔던 어려운 문제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하는 지금 이 문제는요 풍문고 부교재하고 세종고 부교재 둘 다 들어있어요. 풍문고 부교재 기준으로는 14강에 심화 1번 가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고 부교재 기준으로는 40페이지에 5번 가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남 기출들 다 정리해서 각 시험지에다가 나눠드릴 건데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변형이 되어 있더라고. 대치동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에서만 그린 fx가 그려진대요. 근데 이제 그 fx의 형태는 2차 함수다 그랬고, 일단은 2차 함수의 형태를 먼저 여기다가 식으로 쓰려고 했을 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써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0을 넣고 4를 넣고 또 마이너스 1하고 4 넣고 막 절대값도 씌우고 이거를 단순히 식으로만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2차 함수 문제 중에 어려운 걸 푸실 때는 그래프를 동반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 현재로서는 fx의 최고차 한계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a 값이 양수일 때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습관이 x축이랑 y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2차 함수를 막 이렇게 그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여기에 식이 완성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막 문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x축과 y축을 먼저 그리고 그림을 나중에 그리려고 하게 되면 힘들어져. 그래서 x축, y축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의 개형, 모양만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일단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fx를 뭐 이거밖에 몰라. 자, 그리고서 그 다음 줄을 읽어봤더니 첫 번째로 써있는 게 F0과 F4가 똑같대요. 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제 이걸 보고 바로 결론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 2차 함수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x는 2, 얘네들의 가운데가 2잖아요, 평균값이. 그 2에서의 선대칭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과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x축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x값이 2인데가 있고 x값이 0인데가 있고 x값이 4인데가 있어.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쯤에 찍힌다고 하면 이 함수값의 좌표가 0,f0이 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f0의 함수값과 정확하게 똑같은 값을 f4에서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2차 함수는 보다시피 이렇게 가운데 대칭축이 있으니까 아마도 0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을 때 4가 여기 있던지, 아니면 0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을 때 4가 여기 있던지 하는 식의 형태로 반드시 x는 2에 대한 선대칭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야. 이게 학교에선 절대로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자, 요렇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죠. 이거를 봤을 때 대칭축이 2라고 잡히는 이유는 여기 두 숫자의 평균값이 2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보통 형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f의 어떤 별이라는 값과 f의 뭐 세모라는 값이 서로 같다라고 써 있으면 얘는 별과 세모의 평균값이 2분의 별 플러스 세모에 대한 선대칭이다. 즉 대칭축이 이거다 라고 기억하는 게 맞을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f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이랑 절대값을 끼워넣고 f4를 한 거랑 그 합이 0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얘를 이 상태로 식을 집어넣고 풀기에는 얘가 양수인지도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식을 못 풀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절대값이 아무리 어려워도 f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식의 이 부분은 그냥 나올 테니까
F-1, F4 그것의 합이 0이라는 걸 알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F4의 값이 음수였다면은 그때는 이 뒷부분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F-1과 F4를 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있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말이 안 될 건데 뭐가 말이 안 되냐면은 얘가 말이 안 돼요. 자, 왜냐면 F-1과 F4를 뺀 값이 0이라는 사실은 얘를 옆으로 이항시켰을 때 F-1과 F4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방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얘는 2에서 선대칭이니까 즉 대칭축이 2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칭축이 요쪽에 2가 있으면 혹은 요쪽에 2가 있으면 분명히 4라는 부분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가는 곳에 4가 있어야 돼. 그럼 걔랑 똑같은 건 아까 본 대로 무조건 F0이잖아. F0이랑 F4랑 같은데 어떻게 F-1이 같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대칭축은 2고 여기는 4고 여기는 -1이고 현재 간격이 다른 상태에서 이만큼이 대칭축이 그려져 있다면 4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면 대칭축이 2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대칭축이 2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된다. 따라서 얘가 맞다 라는 거를 일단 결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F0과 F4가 같기 때문에 X는 2에 대한 대칭축이고 선대칭이고, 두 번째 F-1과 F4의 합은 0이다. 위에 두 개 가능성 중에서 얘가 맞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자, 이때 마지막 조건은 또 뭐가 있냐면 함수 fx를 -2부터 +5까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때의 최소값이 -19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의 정보를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가봅시다. 일단은 대칭축은 2가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은 양수일 때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모르고요. 그렇다면 일단 fx의 식을 쓸 때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쓰면은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때 쓰는 일반적인 표준형의 형태인 거 맞죠? 여기까지는 중상수학이야, 그지? 그러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p, q고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p, q란 얘기인데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대칭축은 반드시 p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대칭축은? 그래서 현재 대칭축이 2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fx의 식을 여기까지 쓸 수 있어.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q. 됐지?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범위는 -2부터 5까지라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1번. 만약에 a가 0보다 큰 첫 번째 상태 아래로 볼록이었으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게 될 거고, 이때 대칭축이 x는 2가 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2부터 5까지래. 잘 봐. 대칭축이 2라면 5는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가야 있어요, 그죠? 근데 -2는 왼쪽으로 4칸 가야 있어.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범위 자체가 -2일 때가 좀 더 높이 있겠지. 얘가 조금 더 멀리 갔으니까, 이 간격이 좀 더 머니까. 그리고 5일 때가 조금 더 얘보다 아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 그래프가 한 이 정도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19라는 얘기는 여기가 -19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분명히 F-1과 F4의 합은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 말은 둘 중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봐. 여기서 F4가 얘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겠죠. F4는 여기서 두 칸 가야 있어요. 여기에 F4가 있고, 그리고 F-1은 여기서 세 칸을 가야 있어. 이거 좀 더 멀리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하는 게 0이라는 얘기니까
무조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하는 게 0이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건데 그 둘 중에서 누가 봐도 얘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얘는 두 칸밖에 안 갔으니까. 얘는 세 칸이나 갔으니까. 이해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범위인 F4가 0보다 커서 이 절대값을 이렇게 풀었다는 거에 모순이 돼. 얘가 음수일 수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당연히 얘도 양수일 거고 양수 두 개를 더하는 게 0이 될 수 없으니까 아무튼 모순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두 번째. 그래서 결국 A 값은 음수라고 확정이 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얘가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얘가 되겠죠. 똑같이 그려요.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시고 대칭축은 2입니다. 그때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오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는 마찬가지로 4칸을 왼쪽으로 가야 있고요. 4칸을 가야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오른쪽으로 3칸만 가면 있으니까 얘가 좀 더 밑에 있고 얘가 좀 더 위에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의 모양으로 살아있다 까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라 그랬으니까 걔는 누가 봐도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값의 좌표, 최소값은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즉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9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요걸 하나 얻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4를 집어넣고 더한 그 합이 0이라는 식도 하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서 A하고 Q를 구하시면 계산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쯤에다가 정리를 해볼게. F-2가 19라면 현재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즉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게 19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마 4를 제곱하니까 16이 되면서 16a 플러스 q의 값이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마 3이 되면서 제곱하니까 9a가 되죠. 그러면 9a 플러스 q 그 다음에 4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2의 제곱일 거니까 총 4a가 됩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q까지를 계산한 그 값이 0이다. 해서 이 둘을 연립 잡아주시면 a하고 q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정도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그때 q의 값은 13이 되면서 문제가 물어본 f3의 값은 다시 여기다가 3을 또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F3은 A 플러스 Q가 될 거니까 정답이 11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말했다시피 여러 학교에서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학교에서 둘 다 그 부교재 속에 채택을 했으니까 거의 2차 함수 문제 중에 1티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얘기는 두 함수값이 같은 상태에서 2차 함수라면은 얘네 두 개의 평균값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몰랐으면 얼른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당황하지 않고 두 개를 다 따진다. 그때 그 두 개가 각자의 케이스를 갖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얘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여기 1번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답은 자동으로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 문제를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